열정관님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셨어요. 25살, 아주 좋은 나이죠, 아직은. 국내 4년제 대학 재학 중이시고, 현재는 이제 뭐 군복무, 이것 때문에 사회복무 요원으로 근무 중이시라고 해요. 그다음에 전공이 사학, 경제학, 그다음에 경력은 아직 없으시고, 그래도 뭐 사회복무 요원도 사실은 해외 이민 취업할 때 경력으로 주장할 수가 있어요, 참고로. 그리고 어학 토익 920점. 굉장히 뭐 괜찮은 점수예요. 나쁘지 않은 점수예요. 그다음에 뭐 자금은 뭐 2, 3천만 원. 사실 이 나이에 이 정도 모았으면 뭐 엄청난 거죠. 당연히 뭐 미혼이고 자녀 없고 캐나다를 일단은 희망을 하세요. 영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공계 쪽이 아니다 보니까 이민에 필요한 경력이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. 네,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를 고민 중이라고 하세요. 그리고 이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뭐 굉장히 스펙 쌓기, 뭐 시험 공부 뭐 이런 거를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뭐 내 맘대로 되지가 않죠. 엄청난 한국 내 지금 공기업, 공공기관 아마 입사 경쟁률이 엄청나게 빡셀 거예요, 아마도. 그리고 뭐 희망적인 사항만 나열하는 다른 이민 업체들에 비해서 저는 뭐 냉정하고 현실적인 평가를 내리기 때문에 문의를 드린다. 근데 뭐 꼭 무조건 희망적인 사항만 나열하는 건 당연히 뭐 좋은 방향은 아닌데 또 너무 부정적으로 모든 게 다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. 사람이 긍정적으로 해야지 안 될 일도 되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제가 이거 이민 업무를 거의 20년 넘게 해오고 있거든요, 지금. 근데 대체로 그 해외 뭐 이민이나 유학이나 취업이나 성공하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사실은 약간의 그 무대뽀 정신 같은 게 있어요. 그냥 무작정 하면 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또 잘 돼요. 그래서 그 긍정적인 자세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. 그 긍정적인 자세, 태도 뭐 이런 거는 항상 그 해외에 그 이제 구인 광고 같은 거를 읽어보시면은 웬만하면 꼭 나와 있는 잡 디스크립션이라기보다도 어떤 requirement에 뭐라는 게 있냐면은 can do attitude라는 게 있어요. can do attitude를 가진 사람들만 지원해라 뭐 이런 얘기죠. 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돼요, 실제로. 뭘 해도 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고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으면은 또 될 일도 안 돼요. 그래서 좀 더 긍정적으로 뭐든지 도전해 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. 근데 일단 요 분의 요 케이스를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. 일단은 사학이 조금 뭐냐 입문적인 지식을 쌓는다는 측면에선 사학이 좋은데 뭐 취업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. 근데 다행히 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. 그러면은 이 다음 경력을 쌓아야 할 부분은 금융, 뭐 일반 회사의 재무, 회계, 사실 경제학하고 회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거든요.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뭐 재무, 회계, 금융 뭐 이런 쪽으로 최대한 도전을 해보셔야 돼요. 예, 로이님, 안녕하세요.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사회복무 이거 이제 마무리하고 복학해서 졸업을 하면은 일단은 뭐 학사학위, 경제학 학사학위가 있으니까 그 경제학 학사학위를 가지고 조금 레벨이 낮은 금융 회사라도 뭐 하여튼 좀 파이낸스 쪽으로 최대한 파이낸스 쪽으로 들어가서 경력을 한 1, 2년 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무리 허접한 회사라도 뭐 스타트업, 뭐 핀테크 뭐 내가 보기엔 이거 별로 이렇게 승산이 없는 말도 안 되는 핀테크 기업인데 아무튼 뭐 월급은 따박따박 주고 뭐 기본적인 그 근로 조건은 지켜주는 그런 곳이라면은 들어가면 좋아요. 물론 무슨 뭐 보험회사 뭐 보험 영업사원 말고 뭐 보험회사라든가 뭐 일반적인 증권회사 뭐 은행 이런 데 들어가면 당연히 좋죠. 근데 지금 요새 그런 데가 워낙 힘들어서 그래도 뭐 공기업 지원을 생각할 정도면은 공부에 자신 있다란 얘기니까 아무튼 그런 금융 쪽 최대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아요. 조금 레벨이 떨어지는 회사도 상관없다. 그다음에 그런 데서 경력을 한 1, 2년 더 쌓으면 좋다. 그리고 어학은 뭐 지금도 좋지만 이제 토익 점수보다는 토플이나 아이엘츠 그다음에 실전 영어 능력, 실질적으로 내가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키워야 돼요. 그리고 캐나다를 원한다? 그럼 캐나다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단점은 현재 요 자금으로는 캐나다 대학원에서 학비 내고 생활비를 내면 쓰면서 2년 이상 버티기가
현실적으로 어려워요. 이거보다 최소 2배 혹은 3배 정도까지는 자금을 더 마련을 해야 돼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소 경력 2년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뭐 진짜 뭐 먹을 거 안 먹고 하여튼 뭐 최대한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5천만 원 이상, 이왕이면은 뭐 7, 8천만 원 이 정도는 모아야지 뭔가 안정적으로 도전을 해볼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캐나다에 뭐 어카운팅 대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파이낸스 대학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냥 경제학은 조금 그래요. 이게 경제학이 쓸모없는 학문은 아니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도움이 되는 학문이기는 한데 취업할 때 경제학은 편차가 좀 심해요. 아주 좋은 대학교에 좋은 학점에 내가 진짜 경제 뭐 계량 경제 뭐 이런 거 완전 빠삭하게 공부 잘해서 아무튼 뭐 웬만한 경제학 시험 뭐 다 A 받을 정도로 경제학 과목들 필수 과목들 시험 뭐 그 정도로 아주 잘한다. 그렇지 않으면은 그래서 학점이 아주 좋지 않으면은 경제학 전공으로 취업하는 게 이렇게 만만치는 않아요. 반면에 회계학 전공 이런 거는 조금 학점이 떨어져도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. 어소시에이트 CPA 정도는 기본적으로 대학원 졸업하면은 자격이 주어져요. 거기다가 경력 좀 더 쌓고 뭐 몇 가지 시험이라든가 뭐 추가 학업 같은 걸 하면은 이제 어소시에이트를 띄고 정식 CPA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.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사실은 경제학하고 결이 제일 잘 맞는 전공은 파이낸스예요. 회계 어카운팅보다는. 그다음에 연봉도 어카운팅이 조금 더 안정적인 직종이기는 한데 파이낸스가 훨씬 더 연봉이 세다. 일반적으로 파이낸스는 결국 IB 인베스트먼트 뱅크 쪽으로 나가잖아요. 투자은행 방향으로 뭐 증권회사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캐나다의 이런 파이낸스 전공의 대학원으로 바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.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게 좋고 만약에 한번 그 캐나다에 있는 파이낸스 전공 대학원들의 입학 요강 같은 거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내가 조금 모자란 것 같다. 파이낸스 쪽 과목이 경제학을 뭐 이렇게 복수 전공으로 하기는 했지만 좀 모자란 것 같다. 그러면은 방통대에 등록을 해가지고 파이낸스 과목들 뭐 이거를 조금 더 보완하는 게 좋아요. 뭐 재무관리라던가 뭐 회계 쪽 과목이라던가 뭐, 뭐 경제학과 졸업했으니까 뭐 웬만한 뭐 통계학, 계량경제 뭐 이런 거 다 들었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내가 안 들은 과목들을 방통대라던가 혹은 방통대에도 그 과목이 깊숙하게 없다 그러면 뭐 학점은행제로라도 파이낸스 과목들을 조금 더 보완을 한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파이낸스 대학원을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서 현지에서 졸업하고 현지의 뭐 은행에 뭐 이런 투자은행이라던가 뭐 이런 거기도 뭐 미국계 뭐 자산 관리 회사들 뭐 이런 데들이 들어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그런 쪽에 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요 나이에 한국에서만 공부해서 토익을 이 정도 만들었을 정도의 공부, 지적 능력,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기술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한국에서 공기업, 공공기관 입사를 목표로 뭔가를 준비했던 사람이라면은 그때 공부를 좀 한다는 얘기거든요. 저는 옛날 대학 다닐 때 아예 이런 입사 시험 공부는 아예 생각도 한 적이 없어요. 아, 나는 저거 해봐야 떨어질 게 뻔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싫다. 약간 이런 마인드였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이라도 했다는 얘기는 나는 하루에 뭐 열 몇 시간씩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의지가 있다라는 분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공부에 소질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해요. 그래서 뭐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경제학 전공 살려서 경력을 뭐 아주 뭐 탑티어급의 뭐 금융기관에 금융회사에 들어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뭐 세컨 티어, 서드 티어 뭐 좀 조금 낮은 레벨의 회사들이라도 일단은 들어가면 좋다. 무슨 뭐 좀 있으면 부도 날 것 같은 무슨 뭐 저축은행을 들어가든 뭐 보험회사를 들어가든 뭐 증권회사를 들어가든 뭐 저는 어디든 다 좋다고 봐요. 그리고 영어도 조금 더 이제 실전으로 토플, IELTS 및 실전 영어 능력을 조금 더 키우고 그러면은 학력, 경력, 어학 다 준비됐죠. 전공이 혹시 경제학이 뭐 내가 이수 과목이 복수 전공이다 보니까 이수 과목이 좀 부족한 것 같다. 그러면은 방통대 편입해가지고 거기 통계학과도 있고 경제학과도 있고 경영학과도 있고 뭐 회계금융학과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. 그럼 그런 데서
회계 과목, 재무 과목 뭐 이런 거 조금 더 수강을 하시면 좋아요. 그러면은 뭐 얼마든지 캐나다에 있는 대학원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은 캐나다가 아니라 뭐 미국으로 도전해도 나쁘지 않아요. 이제 캐나다에서 토론토나 밴쿠버 가는 비용이나 미국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뭐 텍사스, 유타, 콜로라도, 뭐 아리조나 이런 조금 사우스웨스트 이런 지역들, 뭐 이런 지역들의 뭐 웬만한 주립대학 혹은 사립대학인데 오히려 장학금 또 스콜러십 주는 데들도 있거든요. 그런 데를 지원하고 그쪽에서 학비 내고 생활비 쓰는 거나 그래도 미국이 비싸려나?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, 어쩌면은. 그래서 항상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좀 비교를 해서 결정을 하시면 좋다. 저 같은 경우도 뭐 너무나 옛날 얘기를 해서 이게 사실 뭐 맞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호주에서 대학원을 이제 상경대학원 경영대학원을 나왔는데 그랬었던 이유가 그 당시가 이제 IMF 시절이어가지고 너무 미국 달러가 셌어요. 돈이 너무 달러가 뭐 거의 2,000원 가까이 올라가던 시절이었고 영어권이 미국, 캐나다, 뭐 호주, 영국 이렇게 있었거든요. 뭐 뉴질랜드. 그 중에서 호주가 제일 쌌어요. 호주도 그 당시에 IMF 당시에 호주도 아시아 퍼시픽에 속하기 때문에 같이 좀 환율이 망가졌었거든요. 그래도 한국보단 덜 망가졌지만 그래서 호주가 제일 싸서 갔었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하여튼 뭐 학비 생활비 뭐 이거 2천만 원 정도로 해결하고 뭐 그랬었으니까. 그래서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에 경제를 재무, 파이낸스 쪽으로 최대한 살리셔라. 그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학력, 전공, 경력, 어학, 자금 요거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방향으로 한 2년 정도만 준비를 하시면은 제 생각에 캐나다 대학원 유학 후 취업 후 이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이도 젊고 자녀도 없고 싱글이니까 뭐 현지에서 대학원 다니다가 또 좋은 배우자 뭐 교민 2세를 만날 수도 있고 뭐 교민 1세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냥 현지 캐나다인을 만나서 뭐 결혼해서 영주권 해결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